번째로는 이제 핵 개발을 하면서 결국 북한의 경제 정책도 변화가 됐는데, 특히 그 김정은이 이제 좀 이따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지만, 그 병진 노선이라는 것은 결국 그 북한 경제 발전 일종의 바틀렉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.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아버지보다 개혁적이라는 건 역시 그 6.28 방침이 훨씬 개혁적이고,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경제 시찰 횟수가 증가하고, 또 외국의 호응은 없었지만은 경제 특구와 경제 개발구를 정책을 제시했다는 것은 과거보다는 개방적이다, 이렇게 볼 수 있고, 특별히 그 시장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버지 때는 시장을 허용했다가 조이는 여러 가지 반복된 정책을 했어요. 예를 들면은 뭐 100일 전투, 150일 전투를 해서 또 노동자들을 갑자기 국가 동원해서 사역을 시킨다든가 이런 걸 했는데, 김정은 시대는 그런 것이 비교적 덜하다,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병진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, 그 핵 개발과 경제 건설에 이제 상충되는 목표를 동시에 잡는데, 핵을 개발해서 재래식 군사력 감축을 통한 죄송합니다. 국방비를 현상 유지하고, 여기 보시면은 그 이제 북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, 병진 노선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방비를 추가로 늘리지 않고도 전쟁 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한다.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북한이 만약에 핵을 개발하면은 재래식 무기는 감축할 것인가? 일부에서는 북한도 지금 군인 수가 적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. 그렇다 보면은 과연 재래식 그 전력을 줄일 수 있는 탱크라든가 오래된 무기들을 다 버릴 수는 없겠죠.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, 이것을 우리 자본주의식으로 해석을 하면, 거기 보시는 것처럼 사무엘센은 저명한 경제학자가 이제 그 경제 원론에 대포하고 버터를 비교한 게 있습니다. 이것은 이제 하나는 군사고 하나는 이제 소비재인데, 미국도 상당히 군사비 지출이 높죠. 이 두 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, 그러니까 어느 적정 수준에서 균형을 잡아야지 뭐 한쪽을 계속 늘려나갈 수는 없는. 그래서 이것은 좀 전문적으로 말하면 이제 생산 요소의 한계 대차입이 체감을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계속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포를 늘리게 되면 나중엔 그 한 단위 교환 가치가 너무 커지는 이런 것이 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군수산업의 이제 비효율성은 뭐 우리가 말을 안 해도, 군사 부분에 우선적으로 자원 배분을 한 거는 좋은데, 그렇게 되면 일반 경제가 침체되고, 그것이 다시 군사 부분에 대한 자원 감소의 악순환을 갖고 와서 결국에는 상당히 국가 전체가 타격을 받고, 또 이것도 상식적인 얘기지만 군수산업의 기술 확산이나 이전 효과는 매우 미약하죠. 그러니까 여러분 알지만 그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GPS 같은 것이 다 군사 기술인데, 이런 것들이 그 민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 근데 특히 북한처럼 이런 것들이 전부 철저하게 국가 기밀로 되어 있는 데서는 그러한 기술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은 우리식 경제관리 체계. 그래서 이것은 과거보다는 개혁적인 건 분명한데, 지금은 이것이 이제 시범적인 실시에 지나지 않지만, 긍정적인 것은 이제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의 전략과 좀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. 특별히 그 박봉주를 이제 박봉주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7.1 경제개선 조치 때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났다가 뭐 여러 가지 한직을 돌다가 이제 중용이 됐고, 또 그 김정은이 이제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시찰 횟수가 늘고, 특별히 이제 그 가족농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은 그 중국의 일종의 승포제도. 그래서 국가가 이제 땅을 개인적으로 이제 얼마씩 뭐 몇십 년 동안 임대를 해주고, 거기서 나오는 이제 생산물을 이제 나눠 갖는 방식인데, 차이점은 이제 북한은 아직도 그것을 협동농장 틀 안에서 하려는 그런 것이 있죠. 그리고 지금 이제 6.28 방침도 이제 7대3으로 국가가 7을 갖고 농민이 3을 갖는데, 국가는 그 대신 뭐 비료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입장이지만,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것이 시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.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된다 그러면 북한이 벌써 뭐 적어도 한 10% 성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?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어떤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중간 관리, 뭐 사회주의 국가가 다 그렇지만 이게 강한 연성 예산 제약에 직면하기 때문에,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이 필요한 직장에 한 300~400명이 있을 때 그 나머지 사람들을 결국 근로자가 떠안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시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, 결국에 여기 나온 것처럼 협동농장의 틀 안에서의 계획은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